오디세이는 정말 한 남자의 이야기일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 다시 10년 동안 바다를 떠도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오디세이를 위대한 남성 영웅의 모험담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오디세우스의 여행에는 수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아테나, 칼립소, 키르케, 나우시카, 아레테, 에우리클레이아, 페넬로페. 오디세우스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마다 여성이 있습니다. 고고학자 에밀리 하우저는 논란이 나우시카처럼 원전에서 중요한 여성들을 삭제하고 여성들의 독립적인 서사도 축소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원전과 잠시 떨어뜨려 바라보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논란의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수는 원전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에 남겨진 여성들은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장식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방향을 정하고 그의 본성을 드러내며 그의 귀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젠데이아가 연기한 아테나입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아테나는 지혜와 전략, 절제된 힘을 상징합니다. 오디세우스 역시 힘만으로 싸우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나 창보다 머리입니다. 그는 상황을 관찰하고 거짓말하고 기다리며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 변장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보다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길을 잃으면 방향을 제시하고 이타카에 남은 텔레마코스에게도 아버지를 찾아 움직이라고 요구합니다. 남자들이 칼과 창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면 아테나는 그 움직임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오디세우스를 대신해 싸워주는 여성이 아닙니다. 남자가 자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여성입니다. 논란의 작품에서 여성은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디세우스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가졌다면 아테나는 그 힘에 방향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헬레네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여성 가운데 한 명은 루피타 뉴옹호가 연기한 헬레네입니다. 헬레네는 서양 문화에서 수천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부였습니다. 파리스가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갔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 그리스의 왕들이 군대를 일으켰으며 결국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두고 이런 유명한 표현이 생겼습니다. 천척의 배를 출항시킨 얼굴. 그런데 논란은 바로 그 얼굴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헬레네의 얼굴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영화는 그 문장을 뒤집는 것처럼 보입니다. 헬레네의 얼굴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일으킨 전쟁이 헬레네의 얼굴에 상처를 남긴 것은 아닐까. 전쟁의 원인으로 비난받아온 여성이 사실은 전쟁의 생존자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헬레네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에 벌어졌다고. 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책임입니다. 논란의 헬레네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쟁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얼굴의 흉터는 한 여성의 외모를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전쟁의 책임과 기억이 그녀의 몸에 어떻게 새겨졌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루피타 뉴옹호를 헬레네로 캐스팅한 것도 서구 미술과 영화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백인 절세 미녀의 이미지를 깨뜨립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결정하는가? 왜 헬레네의 아름다움은 늘 남성의 시선으로만 설명되어야 하는가? 논란은 헬레네를 아름다움의 아이콘에서 끌어내려 전쟁의 기억을 가진 한 인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성 고고학자 에밀리 하우저는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하우저는 거대한 전쟁을 벌인 것은 남자들인데 왜 역사는 그 책임을 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욕망에 돌려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헬레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헬레네가 천척의 배를 출항시킨 얼굴이었다면 놀란의 헬레네는 천척의 배가 돌아온 뒤의 얼굴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여성이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아 상처 입은 여성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마녀 키르케입니다. 키르케라고 하면 흔히
젊고 아름답고 위험한 마녀를 떠올립니다. 서양 미술에서도 키르케는 오랫동안 관능적인 팜파탈로 표현되었습니다. 남성을 유혹하고 이성을 잃게 만들며 끝내 파멸시키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논란의 키르케는 이런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영화의 키르케는 젊고 날씬한 미녀가 아닙니다. 풍만한 몸을 지닌 중년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이 선택은 관객의 질문을 바꿉니다. 전통적인 키르케를 보며 관객은 묻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저 아름다운 마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논란의 키르케 앞에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여성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원전에서도 키르케는 단순한 유혹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지만 이후에는 그들에게 음식과 휴식을 제공하고 다시 항해할 힘을 줍니다. 무엇보다 오디세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키르케는 길을 막는 마녀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는 법을 가르치는 안내자로 바뀝니다. 논란이 키르케를 중년 여성으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역할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젊음과 성적 매력을 앞세우지 않자 그녀가 가진 다른 힘이 보입니다. 경험과 지식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알고 남자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세계를 먼저 알고 있는 힘입니다. 키르케가 남자들을 돼지로 만드는 장면도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키르케가 인간을 돼지로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영웅의 갑옷 속에 숨어있던 동물성을 밖으로 드러낸 것일까요? 이들은 트로이에서 10년 동안 전쟁한 남자들입니다. 영웅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키르케의 마법은 그들에게 없던 야수성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존재하던 탐욕과 폭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논란의 키르케는 남자를 유혹하는 마녀라기보다 남성 영웅의 실체를 폭로하는 여성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오디세우스가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도록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아테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다면 키르케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매면과 죽음을 통과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칼립소입니다. 5. 칼립소. 영원히 머물 것인가? 고통 속으로 돌아갈 것인가?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선택을 제안합니다. 원전에서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 오기기아에 7년 동안 머뭅니다. 칼립소는 그를 사랑하고 자신의 섬에 붙잡아 두려 합니다. 자신과 함께 지낸다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멸의 삶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칼립소는 흔히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방해하는 유혹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논란의 영화에서 칼립소의 의미는 육체적 유혹보다 삶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칼립소의 섬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괴물도 없습니다. 거친 항해도 없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칼립소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일까요? 어쩌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쉬어도 된다는 제안인지도 모릅니다. 전쟁으로 지친 사람에게 영원한 휴식은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여기서 묻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죽지 않는 삶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페넬로페도 텔레마코스도 이타카도 없습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과 책임져야 할 관계도 없습니다. 칼립소의 섬에서 그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만 자신이 누구였는지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립소는 단순히 남자를 붙잡는 악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가? 오디세우스가 결국 이타카를 선택한다는 것은 죽음이 있는 인간의 삶과 자신이 책임져야 할 관계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지연시키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다섯째, 페넬로페입니다. 마지막에는 애네소에이가 연기한 페넬로페가 있습니다. 페넬로페는 흔히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린 정숙한 아내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페넬로페의 절반만 보는 해석입니다. 원전의 페넬로페는 매우 영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사라진 뒤 수많은 구원자가 궁전을 차지하고 결혼을 강요합니다. 페넬로페는
시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수의를 완성한 다음 새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천을 짜고 밤에는 그것을 다시 풀어버립니다. 이 일을 몇 년 동안 반복하며 구혼자들을 속입니다. 페넬로페 역시 계략으로 자신과 아들, 왕궁을 지켜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그리스인들이 메티스라고 불렀던 영리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페넬로페는 행동하는 남편과 기다리는 아내라는 단순한 구도 속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타카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른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바다 위에서 생존했다면 페넬로페는 구혼자들에게 점령된 집에서 생존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20년을 견뎠다면 페넬로페는 그 집이 사라지지 않도록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타카 해변에 도착했다고 귀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전의 구혼자들을 죽였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페넬로페에게 돌아가야 비로소 여행이 끝납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환은 장소로 돌아오는 일만이 아닙니다. 관계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왕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고 기다려온 사람에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논란은 이 점을 육체적 친밀감으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오디세우스가 키르케나 칼립소와 동침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는 페넬로페와의 관계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성애 장면이 아닙니다. 전쟁과 바다에 의해 갈라졌던 두 사람이 마침내 부부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귀환의 완성입니다. 논란의 오디세우스에게 고향은 이타카라는 지명만이 아닙니다. 고향은 페넬로페입니다. 귀환은 궁전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아니라 아내와 다시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인간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차지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갈 이유이며 그 긴 여행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다음은 하녀 에우리클레이아와 멜란토입니다. 에우리클레이아와 멜란토도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우리클레이아는 오디세우스를 어린 시절부터 돌본 늙은 유모입니다. 원전에서 오디세우스는 거지로 변장해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왕의 옷도 없고 권력도 없으며 얼굴까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을 씻어주던 에우리클레이아는 다리에 남은 오래된 흉터를 만지고 즉시 그를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디세우스의 얼굴을 보지만 에우리클레이아는 그의 몸에 새겨진 시간을 읽습니다. 아테나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면 에우리클레이아는 오디세우스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때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여성입니다. 반면 멜란토는 페넬로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구혼자들과 가까이 지내며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모욕합니다. 이 인물은 영화 속 여성들이 하나의 가치만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성도 욕망하고 선택하고 배신합니다. 이혹을 지우고 부부의 사랑을 남기다. 논란의 오디세이가 이전 영상화 작품들과 뚜렷하게 달라지는 지점은 오디세우스와 키르케, 칼립소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1954년 마리오 카메리니 감독의 율리시스와 1997년 TV 미니시리즈 오디세이는 키르케와 칼립소를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관능적인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1954년 작품에서는 페넬로페와 키르케를 같은 배우 실바나 망가노가 연기했습니다. 키르케에게서 아내 페넬로페의 얼굴을 발견한 오디세우스가 욕망과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리도록 만든 설정입니다. 1997년 작품 역시 키르케와 칼립소를 육체적 유혹과 성적 긴장이 강한 인물로 그려냅니다. 호메로스의 원전에서도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와 함께 지내고 칼립소의 섬에서는 여러 해 동안 붙잡혀 살아갑니다. 반면 페넬로페는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구혼자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고대 영웅에게는 여러 여성과의 관계가 허용되지만 아내에게는 절대적인 정절이 요구됩니다. 원전에는 분명 이러한 성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논란은 그 불균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키르케와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연인이라기보다 그의 귀환을 지연시키거나 상처를 돌보고 다시 길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두 여성과 오디세우스 사이에는 성적 긴장보다 경계와 거리감이 강조됩니다. 반대로 영화가 육체적 친밀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관계는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뿐입니다. 물론 이 선택은 오디세우스를 원전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비평은 성적 모험을 삭제하면서 오디세우스의 모순과 신화가 품고 있던 어두운 욕망까지 약화했다고 지적합니다. 키르케와 칼립소와의 관계가 사라지자 오디세우스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귀환하지 못했는지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그 비판은 타당합니다. 논란의 오디세우스는 원전의 오디세우스보다 아내에게 충실하며 현대 관객이 공감하기 쉬운 남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전체의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 선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논란은 오디세이를 수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며 모험하는 남성 영웅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자신을 잃은 남자가 단 한 사람에게 돌아가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키르케와 칼립소에게서 성적 관계를 제거한 것은 단순한 삭제가 아닙니다. 오디세우스의 욕망을 여러 여성에게 분산하지 않고 페넬로페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각색입니다. 키르케는 그에게 죽음의 세계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칼립소는 모든 고통을 멈추고 머물 수 있는 삶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두 여성 모두 오디세우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키르케와 칼립소는 그가 잠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페넬로페만이 그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논란은 오디세우스를 현대 관객이 더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남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원전에서 잠시 떼어놓고 보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논란의 영화에서 여성은 단순히 남성을 기다리거나 유혹하는 존재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신화 속 여성에게 붙어있던 익숙한 이미지를 흔듭니다. 페넬로페는 정숙하게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라 분노와 지략으로 자신의 세계를 지켜온 통치자가 됩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두 시선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을 신화적 상징에서 한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통해 영웅을 만들었다면 여성들은 그 영웅을 다시 인간으로 돌려보냅니다. 논란의 오디세우스에게 고향은 이타카라는 지명만이 아닙니다. 고향은 페넬로페입니다.